근데 IAEA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냈어요. 네. 이 후쿠시마 디아 발전소 음. 이 발전소에 대한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출장 보고서가 여러 개 나왔더라고. 나도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고서 나온 것들을 네. 살펴봤는데 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피해로 인한 그 원자로 폭발은 말입니다. 보면은 책임 소재의 분산, 매뉴얼의 복잡성,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재앙을 잉태할 만한 그 어떤 기준치의 어떤 그 부실이라든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미고려나 원인이 쫙 그렇게 조사해놨군요. 굉장히 이 보고서들만 보면은 네. 일본이 얼마나 엉터리 국가인가가 나와.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도쿄 전략의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다 무죄를 받은 거예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책임이 다 분산되면 n분의 1로 쪼개지면 누구도 사법 처리를 안 받는 거라고. 네. 아니 2008년에 리만 브로더스 사건 때 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엄청난 모럴 해저들 봤어요. 그 파생금융 상품 함부로 발행했다가 주주에게 손해 끼치고 회사는 파산하고 그런데도 경영진들은 수십억 연봉 받고 나가잖아요. 그때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누구도 사법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책임은 다 분산돼 있고 네. n분의 1에다가 합법이니까.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계 시민들 서민들에게 그 엄청난 피해. 그때 주택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금융으로 인한 그 성장의 지체와 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피해와 혼란 이게 도대체가 아마도 현대 자본주의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은 아닙니까? 대공황 이후로. 그렇죠. 그런데도 책임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져 후쿠시마가 똑같았어요. 아. 이게 매뉴얼의 재앙이라고. 네. 응? 매뉴얼에는 다 맞춰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에 없는 사태가 나타났다. 그럼 무죄인 거예요. 하하. 쓰나미가 통상 뭐 7m, 8m까지 오는 걸 대비해서 원전을 설계했다. 네. 근데 10m로 왔거든. 음. 그러면 이건 우리 매뉴얼에 없었다는 거거든. 우리 그런 무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렇게. 무죄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의 실패, 현대 정부의 실패는 뭐냐 하면은 네. 그 지나치게 복잡한 법과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거버넌스라는 거는 예. 시민의 안전과 행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우리는 현대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건데 네. 갈수록 책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임성도 떨어지고 지금 민폐 끼치는 일본의 모습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처벌받거나 네. 문책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까 가해자 없이 책임질 피해자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나도 죽겠다. 네. 어쩔 수 없다. 이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쿄의 그 시장이 이제 올림픽 개막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더라고. 네. 근데 그 연설 참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도쿄 올림픽 그 개막인데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를 딛고 이 일본이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했고 마침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이 연설을 잘 들어보면은 누구도 잘못한 거 없이 일본은 부당한 피해, 부당한 위협의 피해자인 거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지. 그러니까 네. 노상방뇨하는 놈들 꼭 잡아서 과태료 물리려 그러면 이런 식의 변명을 해. 화장실도 하나 국가가 안 줘주고 그렇네요. 공공화장실이 부족해서 다 금연 딱지 써붙이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란 얘기냐. 나는 피해자라는 거야. 그래서 노상방뇨 네. 흡연구역에서 무단 흡연 그냥 해버리는 거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란 국가의 책임성이 말입니다. 네. 이게 내가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결정은 1900년대 초에 러일 전쟁 일으킬 때하고 똑같아. 그래요?
그때 보면 역시 일본은 그 근성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사실 그때도 예. 일본이 이제 자체 저기 모순에 빠진 게 1905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세력 균형 체제가 출현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조선 식민화가 가속화됐고요. 그 10년에 이제 한일 병탄이 됐는데 이때 일본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묵인하에서 한 거고 오히려 영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도와줬다. 러시아를 남하하기 위해서 네. 한 이게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거고 1905년의 질서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니라 조선은 식민지의 그렇죠. 운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네. 가장 좋았다. 국제정치 강대국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강대국들의 생각, 강대국들의 국익에 따르면 그게 더 좋다 판단한 그렇죠.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예.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한다거나 미국을 침략한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경영이 시작됐고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불량 국가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1920년대가 되면서 성장률 제로로 곤두박질치고 수출이 5분의 1로 줄고 네. 이러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제 불만이 팽배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1930년대가 되자 예. 신규 실업자가 250만 명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침략적 본성이 예. 고개를 드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이제는 발전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 그게 1937년에 이시하라 간지가 쓴 국방정책 대강이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일본의 생활권을 동아시아로 확장해서 여기서 공영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데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여기는 없어 사실은.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37년에 만주사변이 나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전쟁의 광기로 치솟습니다. 이제 본격적 침략 국가 이제 그 본격적인 불량 국가가 된 불량 거거든요. 국가로 나아갔다. 그러면 1905년에 저 일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러일 전쟁을 하고 조선을 식민화하고 이런 거 오냐 해주다가 어떻게 됐어? 나중에 보니까 괴물이 돼 있는 거야 이놈이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그렇죠. 또 저기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 중국, 필리핀, 뭐 우리 말할 거 없고 그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일본에게 적절한 규범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저기 뭐랄까 그 오냐 해줬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지금 좀 비슷해 그러니까 보이기도 지금 하고. 이 문제를 예. 오냐 해주고 미국 내일 뭐 환영한다고 정부가 하던데.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네, 내일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뻔해요. 그렇겠죠. 굳이 예상을 내일까지 가봐야 합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예상이 되는 결론이겠죠. 뻔한 결론이에요. 지금도 국제 사회에서 특히 미국을 포함한 이른바 가치 동맹을 한다는 가치 외교,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서방 사회에서는 일본의 이런 문제, 어려움 이걸 좀 지지해주고 해결해주면 같은 편이니까 같은 서방 세계 가치 동맹하고 있으니까. 1905년 정세. 이 판박이처럼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것 견제를 못 해놓으면 근세 이래 동아시아에 큰 전쟁이 1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8번을 일본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빼고는 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아시아의 전쟁은 트리거 국가라 그래. 트리거 네이션. 일본만 조용하면 동아시아는 평화로워. 여기는 아무 일 없어. 쟤들만 조용하면 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선을 보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자기네 생활권을 확보한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순간 저 나라는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도 자기들은 서구의 침략을 받은 일종의 피해국이라는 거예요. 피해국이다.
그래서 저기 서구 열강에 맞서자는 거 아니야? 하하. 서구 열강이 지들한테 무슨 피해를 줘?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 어. 아시아에서 군림하겠다 이런 불량 얘기인데. 국가로 가는 거죠. 불량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 독도나 쿠릴 열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토 분쟁을 불사하는 일본이 네. 이제 극우화됐는데 나는 이제 세계가 이 어떤 세력 균형의 하나의 단층 대치선이 거의 완성되고 형성돼 가는 걸 보는데